송원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도 개항을에 출마하겠다.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원희룡과 이재명의 이제 본격적인 맞대결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의 다음 수순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민주당의 공천을 모두 측근 중심으로 소위 문재인계를 모두 쳐낸다. 문재인계 중에서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재명의 경쟁자는 아니다. 경쟁자가 될 만한 임종석을 비롯해서 모두 쳐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다음 수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당대표직 사퇴,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재명이 이제 국면을 전환하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상되기로는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들 우선해서 공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선 후퇴는 할 것이다. 그 이선 후퇴가 이 선대위를 조기 발족해서 선대위에 모든 권한을 주고 자신은 당대표직, 명목상의 당대표직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직도 사퇴할 것이냐.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심하게 칼질을 했다. 이재명의 밀실 사천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이외에는 국면 전환하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대표직에 복귀하는 이 수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총선 국면에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게 이제 민주당 탈당파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이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이낙연과 손을 잡을 것이냐. 제3지대에. 라는 부분 하나와 개항을에서 원희룡과 이재명의 이 정면 대결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냐. 이 원희룡과 이재명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재명의 당대표직 사퇴, 이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 이 한동훈의 대결 상대가 이제 이재명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계속해서 연일 1대1 토론, 방송사들이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1대1 토론을 하자, 당대표끼리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지금까지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매일같이 이재명 이 민주당 체제를 비판을 해도 외면을 합니다. 맞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대응할 거리도 없죠. 1대1 토론에 이재명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나올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내세우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 이어서 민주당 당권을 쥐게 될 그 대안은 누구냐라는 것과 그 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건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민의힘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공천 작업을 거친 다음에는 자신은 뒤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그게 비대위 체제가 될지 선대위 체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기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해서 한동훈의 이 제안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한동훈의 공격에도 외면을 하는 것은 한동훈과는 직접 대결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맞대결을 해서 자기가 승산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영표, 설훈, 김종민입니다. 김종민은 그 이낙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위 민주연합을 만든다. 민주당 탈당파와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측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이제 당대당 통합을 한다. 뭐 이런 형식입니다. 이낙연의 그 새로운 미래에 흡수될 수는 없으니까 1대1 합당하는 형태를 취하자. 그래서 민주연합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곧 발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낙연도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오늘 있을 예정인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이낙연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광주에 출마하겠다. 이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탈당파와 이낙연 측이 합당을 한다면, 이렇게 합친다면, 지금 뭐 당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하게 된다면 지역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광주 출마 이 부분도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 민주연합 여기에 대통합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은 뭐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면서도 제의 요구를 했죠. 자신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건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종석의 반응은 이제 이재명의 속마음을 알겠다. 최후 통첩을 한 거니까 이제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임종석도 아마 탈당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종석이 노리는 것이 당권인데 이제 이재명, 이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개딸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임종석이 움직일 공간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임종석은 탈당하고 출마하는 쪽으로 수순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종석까지 탈당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될 것이다. 박용진을 비롯해서 지금 이 경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위 20%를 받고도 이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한 그 지역구에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를 옮기게 되면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민주연합, 이 민주당의 탈당파와 이낙연 측, 이 규모가 상당히 20명 가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는 10여 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준석과 김종인이 하고 있는 개혁신당 부분은 크게 이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위성정당 쪽이 아니겠느냐.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위 민주연합, 민주당 탈당파와 이낙연이 손을 잡는 이 민주연합이 가장 그래도 제3지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자신들의 측근으로 전면 공천을 하고 문재인계를 다 쳐내는 이런 어떤 정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는 이재명의 계산은 지금 뭐 총선 승리보다는 소위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제3지대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해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뭐 사퇴를 하거나 대표직에서 사퇴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하면 일당 경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뭐 개딸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굳건한 지지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지율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빠졌다. 특히 수도권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호남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조국 신당으로 빠져나가고 이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탈당파가 호남에서 일단 근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3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별게 아니라고 봤는데 이 지지율이 크게 폭락을 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전략 수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완전히 이렇게 국민을 쇄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이재명 지역구 계양을입니다. 여기에 원희룡이 이제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계양을에서 뛰고 있는데 원희룡이 어제 이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계양을에 한 그 고깃집, 이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이 원희룡을 보고 밥맛 없다, 밥맛 없게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들이 이 유세를 다니게 되면 지지하지 않는 또 민주당원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막 항의도 받고 욕도 받고 이런 것이 예사입니다. 식사 밥맛 떨어진다 저리 가라라고 하니까 원희룡이 한 말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원이라도 악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화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원희룡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계양을이 발전해야 한다. 이재명 또 민주당 계양을에서 25년을 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당대표가 2명이 나왔는데 송영길, 이재명 2명이나 나왔는데 계양을은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당이라고 해도 대화도 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정치적으로 계양을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계양을에 이재명은 클린스만이다.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자신은 히딩크다. 이재명은 범죄 혐의자다. 자신은 지역 일꾼이다. 자기가 분명히 이번에 개항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이재명 범죄 혐의자는 이렇게 공천을 받아도 또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던져도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고 무조건 당선시켜주지 않는다. 원희룡이 이렇게 야무지게 이재명을 상대하면서 이재명은 지역구에서도 쫓기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이재명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총선 승리보다 더 우선인 게 민주당 개딸당이다. 아마 지난해에 있었던 이재명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 그게 찬성표를 던진 게 민주당에서 30명 정도였다. 그게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단식 중이었는데 또 이재명이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이재명은 그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뭐 최대의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구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충격으로 이제 개딸당을 만들어서 국면 전환을 해서 이 총선에 임하겠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직을 사퇴해도 8월 되면 다시 컴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당대표직을 누구에게 맡겨둬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이게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예상했다시피 아마 총선에서 이재명과 맞대결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한동훈을 피해서 도망갈 거다. 이렇게 이재명이 이제 사퇴를 하고 아마 비대위 체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이해찬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대위를 꾸려야 합니다. 선대위 꾸리게 되면 이해찬을 비롯해서 공동선대위를 꾸리게 될 겁니다. 김부겸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할 것이냐.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이 문재인도 배신을 했고 김부겸도 배신을 했고 이해찬까지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공천을 놓고 이해찬이 임종석은 공천을 줘라 라고 했는데 이 말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이해찬과 사전에 논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당을 탈당을 일단 막아야 합니다. 현재로서 자기가 공천은 다 한 다음에 이제 이 불만들을 누그러뜨리고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해찬 아니겠느냐. 문재인도 자신과 함께 명문정당을 만든다. 뭐 이렇게 쇼는 하고 이제 문재인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쳐냈습니다. 다 경선을 붙이거나 문재인도 배신을 한 거죠. 이걸 수습할 사람이 이해찬 아니겠느냐. 그 다음 선대위를 만들면 이제 전면에 내세워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겠느냐. 김부겸 아니면 새로운 인물일 것이다.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 자신이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고 선대위를 발족시킨다라고 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자신 주변에 뭐 대장동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이 측근들 뿐입니다. 이 측근들은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의 맞상대는 되지가 않죠. 이재명도 뭐 한동훈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판인데,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인선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이재명이 자신이 사퇴를 하고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 조기 선대위를 꾸린다라는 것까지는 이재명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인물을 이재명이 발굴을 해서 맡길 것이냐. 이해찬에게 당의 수습은 맡길 것이다. 지금 탈당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면에 내세울 이 선대위원장은 누구로 할 거냐. 뭐 국민들에게 호응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니까 김부겸 등은 합류 안 하겠다라고 할 테고, 또 김부겸 등에 대해서 이재명이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새로운 인물을 또 발굴을 하느냐, 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재명의 꼼수들이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가닥은 이재명의 이선 후퇴,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래서 국면 전환을 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거의 확실해져 가고 있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전망들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획득이 목표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